네, 빠른 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시간에 한 주제가 우리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일어나는 번뇌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뭐 이거겠지. 번뇌는 한 번 더 이야기지만은 바른 사유를 제외한 모든 생각은 번뇌예요. 바른 사유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 전부 번뇌라. 번뇌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찾는 게 뭔가 하면 생각으로서 그 해결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생각으로서 그 해결법을 찾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와 같은 번뇌를 일으키게 했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 뭔가 있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못돼서 번뇌가 나왔던, 어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나왔던.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운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잠재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를 번뇌가 일어났을 때 없애야 된다. 중지시켜야 된다. 중지 안 시키면은 계속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걸 외부에 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대답을 얻어서 해결책을 나름대로 자기가 내려야 안심이 된다 이거죠. 안심 내지는 이제 그 번뇌를 중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은 그 자기가 내린 그 어떤 결론에 의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대인관계에서 이랬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결론 내린 게 만나서 직접 이야기로 풀어봐야 되겠다. 그럼 만나자 할 것이고, 내지는 만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마음으로 사귀자. 뭐 그래가지고 덮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마음으로 사귀자 했을 때 그 어떤 마음 상태에서 했느냐.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주워 담아만 놓으면 해결책이 전혀 아니지. 참는 것까지는 돼. 인욕 바람일은 어느 정도 되겠지.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외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걸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거지. 하나는 바른 사유를 계속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서잖아요, 그죠? 바른 사유를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것. 바른 사유가 안 일어났을 때는 관찰해서 지혜로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바른 사유로서 찾는 것 습관이 안 돼가 있어. 어찌해야 되는가도 잘 모르겠어. 요령도 모르겠고. 두 번째, 일어난 생각을, 번뇌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라 그러니까 관찰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또 끼어들어가 방해하고, 관찰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지는 저까지 생각하고 있고 관찰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둘 다가 안 돼요. 거의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운가 하면은 한 10년간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예요. 조금 극단적도 아니지, 확대한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한다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만큼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생을 윤회오면서 안에 축적되어 있는 잠재 성향, 습관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습관하고 다른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야만
번뇌에서 벗어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건 이 두 가지 전혀 익숙지를 못해.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바른 사유가 일어났을 때 여기 21페이지에 있죠. 한 번 더 봐보세요. 21페이지 부처님께서 두 가지 생각 사유하셨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1 이와 관련된 사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참으로 자신을 해치고 이렇게 쭉 해서 중득하지 못한다라고 숙고했을 때 그것은 사라졌고,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즉시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없앴다. 이게 내가 금방 이야기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바른 사유로서 숙고를 했을 때는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른 사유로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1번 첫 번째 방법이 안 된다 하면은 거의 다 되기가 힘들다는 건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관찰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습관이 뭔가 하면 세 번째 방법을 자꾸 택해요. 번뇌가 번뇌를 계속함으로써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번뇌를 하고 있다. 번뇌의 연속이다 이거죠. 그 번뇌는 불선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불선한 마음 상태에서는 선한 이로운 지혜로운 답을 못 얻어낸다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인가 한 기억이 있는데 뭐 법문 시간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또 했나 안 했나? 징기스칸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 했네. 거기서 보듯이 한순간 매에 대해서 뭐 이래 이거 하면서 화가 확 난 거야. 그래가 죽여버렸어. 그 알고 보니까 매는 독약 든 물 마시지 말라고 자꾸 떨쳤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 글에 써놓은 게 징기스칸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말아야겠구나 이런 검언을 남겼더라고. 그 글에서는 얼마나 좋은 글이에요. 불선한 마음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한 거는 전부 다 악의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지. 이걸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말로만 가지고 정립이 안 되고 자꾸 이것도 뭔가 해봐야 돼. 자기가 불선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하고 났을 때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이런 사례들을 좀 통계를 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진짜 번뇌 속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행동해가지고 얻은 이익은 없구나 하는 이러한 게 통계적으로 뭔가 본인이 체득이 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첫 번째 방법 바른 사유로서 없애는 방법, 두 번째 관찰로서 없애는 방법.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무척 어렵다. 세 번째 방법으로 가게 되어가 있다. 우리는 번뇌가 번뇌를 일으키고 또 번뇌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선은 내게 번뇌가 일어났다는 거 빨리 알아차리고 그 순간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게 바른 사유로서 없애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관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방법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사티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두 번째 방법 사티 수행으로서 관찰하는 쪽으로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워낙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일 어려운 게 괴로운 생각이 올라오고 번뇌가 왔을 때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원인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고. 누차 이야기지만은 대전제를 이렇게 다세요. 내 마음이 괴롭고 뭔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 일,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지는 누구인가 저 사람하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 생각 다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다. 다 외부의 일을 원망하는 거고 남 원망하는 거고, 사실은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거다. 내 속에 시기, 질투, 원망, 비교하고 나는 열등하다, 뛰어나다, 어쩌다, 이 생각 다 내 속에 있는 잠재 성향이다 이거죠. 자만의 잠재 성향.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다. 이 대원칙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점점 바른 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발을 자꾸 당기는 게 뭐예요? 말아요. 그걸 못하게 해. 왜? 자만심이 허용을 안 해. 왜 내만 잘못했어? 다 원인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번에 있었던 일이 저리 꼬여가지고 했고, 남이 내를 이리 만들어 생각을 했고, 그게 다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하게. 모든 잘못은 내 안에 있다 하고 인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것도 알고요. 네. 다음 바른 말 간단히 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말인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세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맞다. 내가 지금 눈이 이래가지고.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안 하면은 바른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그 밑에 1-1 어떤 것이 말로 짓는 네 가지 청정한 함인가? 그럼 바른 말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죠. 동그라미 1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그 밑에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윈다. 정인으로 출두하여 진실만을 말한다.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진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서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특히 여기서 또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거의 다 세속적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경우일 때, 내가 지금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했을 때,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한 거, 지각을 닦는 거, 이런 게 종합이 돼 주어 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대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간질을 하는 말이죠. 동그라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중상모략을 버리고 중상모략을 멀리 여긴다. 이를 이간질시려고 여기서 듣고서 저기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분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설명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간질, 중상모략 이렇게 하는 게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게 우리 연속극, 특히 뭡니까 시대극이라 그러나 옛날 거 조선 시대 때 뭐 나오는 거 보면 중상모략 얼마나 해요. 이간질, 특히 여자들 여기 와서 저 사람이 이러더라 하고 일으키고, 이거 전부 다 무명에 갇혀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중에 여기서 화합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이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혼자 있을 때는 화합 안 해도 돼요, 그죠? 두 사람만 있어도 화합을 해야 돼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화합 쪽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서 그쪽에서 이탈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가? 화합은 어찌됐든 내 이익만 챙기겠다 이런 건 아닌가? 그때는 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화합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3번요. 그는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멀리 여긴다. 그는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점잖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네. 그 침말을 상관한 악담하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걸 안 한다는 말은 여기 이제 반대로 설명하시잖아요. 유순하고 누구 귀에 들어도 다 즐겁고 사랑스럽고 온화하고 가슴에 와닿고 점잖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근데 이게 써놓은 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 가끔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잘해요, 말을 번지르하게. 나도 몇 번 넘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일단 자기 자신은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의도도 없이. 또 이거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뭐 이렇게까지 꼭 뭐 사랑스럽고 기억을 갖고 꼭 말해야 되느냐, 뭐 좀 낯간지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자기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 각각 단어에 산야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한 단어를 보고 읽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이 예를 들어 사랑스럽고 해놓은 거, 이거 10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다른 산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에, 그죠? 다 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 뭔가. 그럼 어떤 사람은 뭘 사랑스럽게 하라는 거야? 굳이 사랑이라는 거는 남녀간에 애정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 말에 대한 그 본질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잘 해석을 해가지고 온화하게 이야기해라. 욕설하지 말고 자기 주장 막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잡담 동그라미 4번요.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긴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유를 말하며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한다. 그는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며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 네.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바른 말 중에
무심코 지나가면서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잡담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우리가 만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한다는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주제가 잡담이라. 그럼 잡담을 안 하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죠.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율. 그다음에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한다.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면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령대로 하면은 잡담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사실대로 말해야 되고 유익한 말을. 그래서 그 밑에 1-4가지 요소를 갖춘 좋은 말은 첫 번째,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에 대한 정의 앞에서 우리 본 4가지 외에 또 보충으로 이렇게도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법만을 말하고 법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사랑스럽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어떤 욕심이 있고 적의가 있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만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4가지 조건 갖춰야 된다. 하나의 요령이고 우리 판단 기준이죠. 다음 5가지 요소를 갖춘 좋은 말. 바른 시기에 말을 해야 된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딱 이때는 괜찮겠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고는 난 뭐 하고 있는데도 막 자기 막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시기가 아닐 수가 있지. 특히 또 자기가 화가 나 있을 때 상대한테 바로 그냥 내뱉는 말, 이거 적절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을 주는 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말. 그다음에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 이렇게도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시간에 우리 수행에 관해서 번뇌를 어떻게 잘 조복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오늘 바른 말은 여기까지 진도를 하고요. 뭐 아주 간단한 질문 있으면은 하셔도 좋고, 특별히 없으면은 그럼 오늘 설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